네, 명당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단원 소수의 나눗셈 공부 함께 해보겠습니다. 학습 문제를 읽어볼게요. 2.4 나누기 2형의 몫을 어림하고 계산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4는 얼마인지 함께 볼게요. 2.4의 양을 추측할 때 먼저 분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를 분수로 바꾸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대분수 2와 여기 숨겨져 있던 기준 10이 있으니까 분모가 10이 되고 분자는 4.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면 2와 10분의 4가 되었었죠? 판과 조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2판 그리고 10조각 중에서 4조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0.1이 2.4에 몇 개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분수에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2와 10분의 4는 가분수로 바꾸면 10분의 24라고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는 10분의 1이 24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자, 10분의 1은 0.1과 같으니까 2.4 안에도 0.1이 24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0.01이 몇 개 들어갔냐 라고 물어본다면 네, 240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 가지요? 그럼 이번에 이것을 토대로 2.4 나누기 2의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어림을 한다는 것은 계산한 결과가 약 얼마인지 미리 추측해 보는 것을 뜻해요. 선생님, 그냥 어림하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림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소수점을 찍을 때 생기는 오류예요. 열심히 계산을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야 할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계산 결과를 어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어림을 하고 나면 약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계산을 다 마친 뒤에 어림한 결과를 검토하면서 이건 약 한 판 정도 들어가겠네. 1점 얼마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디에 소수점을 찍을지 망설이지 않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바로 양감 때문이에요. 이 양감이라는 것은 어떠한 수를 보았을 때 이 수가 어느 정도일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뜻해요. 이 양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듯이 양감이라는 수학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양감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계산하기 전에 어림을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집에서 공부를 해볼 때에도 판과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수의 양을 짐작을 해보면서 또 나눗셈의 결과는 어느 정도가 될지를 어림해 보면서 이 양감을 기를 수 있어요. 자, 2.4 나누기 2의 계산 원리에 따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2.4를 가분수로 바꾸면 0.1이 24개 들어있다라고 할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럼 이 0.1, 10분의 1이 24개 있으니까 10분의 24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4 나누기 2를 식으로 바꾸었으면 10분의 24 나누기 2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분수의 나눗셈을 활용할 수 있겠죠? 분자와 나누는 수를 확인해 보니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대로 계산해서 12. 분모는 변하지 않으니까 10이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결과로 나온 10분의 12를 소수로 바꾸면 분모가 10이니까 소수 첫째 자리겠죠? 1.2가 되겠습니다.
분모를 보고 소수의 자릿수를 짝지어 볼 수 있는 거, 이건 우리 4학년 때부터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 한번 볼까요? 소수를 대분수로 바꾸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4를 대분수로 바꾸면 판과 조각을 활용할 수 있겠죠. 두 판이 있고 네 조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소수 첫째 자리, 그러므로 분모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와 10분의 4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2와 10분의 4 나누기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대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 무조건 가분수로 바꾸지 않고 자연수와 나누는 수, 그리고 분자와 나누는 수가 모두 나누어 떨어진다면 바로 계산할 수 있었죠? 계산 결과는 한 판, 그리고 두 조각, 몇 조각 중에서? 10조각 중에서 1과 10분의 2가 되겠지요? 이것을 또 소수로 바꾸면 1.2가 됩니다. 분모가 10이었으니까 당연히 소수 첫째 자리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수의 세로셈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누어지는 수는 2.4니까 이렇게 적어두고 나누기 2라고 할 때, 자, 여기서도 판과 조각을 활용할 수 있겠죠? 2.4의 의미는 두 판이 있고 네 조각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을 두 명이 나누어 먹을 때 한 명이 먹는 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두 판을 두 명이 나누어 먹으니까 한 명당 한 판씩 먹으면 두 판 모두 다 채워지겠죠? 그리고 남은 조각을 적어줄게요. 네 조각 있습니다. 네 조각을 두 명이 나누어 먹으면 두 조각씩 나누어 먹으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판을 먼저 계산하고 조각을 계산한 뒤에 판과 조각 사이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소수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계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생각처럼 정답은 예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법에서 분자와 자연수 나눗셈을 할 때 자연수의 나눗셈과 똑같이 24 나누기 2를 활용했고요. 대분수로 나타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2 나누기 2와 4 나누기 2를 계산했고요. 소수의 세로셈은 소수점을 찍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자연수의 나눗셈과 굉장히 똑같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소수의 나눗셈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은 3.6 나누기 3으로 바꾸어서 공책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공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소수 나눗셈 계산 원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소수의 세로셈을 활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의 나눗셈과 가장 닮아 있는 것이 소수의 세로셈이기 때문에 세로셈을 활용하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도 판과 조각으로 생각하면서 소수의 나눗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판과 조각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네, 소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13.2 나누기 2. 판과 조각으로 나타내면 13판 그리고 10조각 중에 2조각이 있는데 이것을 2명이 나누어 먹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13판의 피자를 2명이 나누어 먹으려면 몇 판씩 먹을 수 있을까요? 네,
6판씩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13판에서 12판을 빼니까 한 판이 남는데 이 한 판은 2명이서 나누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조각으로 바꿀 거예요. 조각의 기준은 10조각 중에 2조각이었으니까 한 판을 조각으로 바꾸었을 때 10개의 조각이 생기겠죠? 원래 있던 2조각과 합해서 12개의 조각이 됩니다. 그럼 이 12조각을 2명이서 나누어 먹을 때 맞습니다. 6조각씩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6판 6조각씩 먹게 되겠네요. 나머지는 0. 자, 그러면 판과 조각 사이에는 소수점이 있었으니까 6판 6조각, 그러니까 6.6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남았던 한 판을 조각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조각으로 바꿀 때에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준이 10개의 조각이 되었으니까 한 판도 곧 10조각으로 바뀐다라는 걸 기억해 주어야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함께 볼게요. 12.48 나누기 2의 경우 판과 조각으로 나타내면 12판 그리고 48조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2명이 나누어 먹을 때 1명은 얼만큼 먹게 될까요? 12판을 2명이 나누어 먹으니까 6판씩 나누어 먹고 그러면 12판을 모두 나눠 먹네요. 남은 것은 10조각 중에는 4조각 그리고 100조각 중에는 8조각으로 100조각으로 생각하면 총 48조각이 있는 거겠죠. 이것을 2명이서 나누어 먹으니까 48조각은 24조각씩 나누어 먹을 수 있겠죠. 자, 지금 나누기 2인 경우니까 그냥 쉽게 그래 24조각씩 나눠 먹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 번에 계산을 해보았어요. 자, 여기서도 판과 조각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6판 그리고 24조각이 되었다면 판과 조각 사이에 소수점을 찍어 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공부한 내용을 공책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정리하고 나면 다음 나머지 2개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봅시다. 1.6 나누기 4 그리고 0.42 나누기 3형의 나눗셈 계산 원리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1.6 나누기 4 함께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과 조각으로 나누어 볼게요. 1.6은 한 판 그리고 6조각이 되겠죠? 이것을 4명이 나눠 먹을 때 한 명당 먹을 수 있는 피자는 0판이 되겠죠. 그러면 남은 한 판을 우리는 조각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조각의 기준은 소수 첫째 자리니까 10조각이 되고 남는 6조각을 더해서 16조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16조각을 4명이서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4조각씩 나눠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0판 4조각. 그래서 총 16조각을 모두 나누어 먹고 몫을 표시할 때는 판과 조각 사이에 소수점을 찍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처럼 판을 조각으로 바꾸어 주었고요. 조각이 소수 첫째 자리 조각이기 때문에 한 판은 10조각으로 바뀌었고 원래 있던 6조각과 더해서 16조각이 됐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42 나누기 3입니다. 여기서는 아예 판이 0판이고요. 조각은 모두 42조각이에요. 기준은 100이 되겠죠. 100조각 중에 42조각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10조각 중에 4조각이 있고 100조각 중에 2조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0판이니까 그대로 0판 적어주고 10조각 중에 4조각이다 라고 하면 한 조각씩 먹고 나면 다시 한 조각 남고 이것을 또 나누면 12조각. 이렇게 해서
한 사람당 10분의 1짜리는 1씩, 100분의 1짜리 조각은 4개씩 나누어 먹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위에서 3조각은 기준이 10조각이었어요. 아래에 있는 12개의 조각을 나누어 먹은 것은 기준이 100이 됩니다. 분모가 100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0분의 1짜리 조각은 1개씩 먹고 100분의 1짜리 조각은 4개씩 먹었으니까 기준을 100으로 통일해서 총 몇 조각을 먹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14조각을 먹었다라고 답할 수 있겠죠. 몇 조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100조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 존재를 하겠죠. 자, 기준이 이렇게 달라질 때마다 조각의 수도 10배씩 늘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도 판과 조각 사이에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0.14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공책에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책에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수학책 53쪽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공부한 내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풀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같이 할 거예요. 수학 익힘책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5번 문제만 풀어보면 됩니다. 다른 문제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클래스팅 문제도 풀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